반갑습니다. 오늘 모이는 이 시간에 어제 바로 오늘을 대비해서 미국에서 굿뉴스가 나왔습니다. 미국에 지난 2020년의 대통령 선거에서 부정선거에 가장 앞장섰던 양반이 이번에 미국 법무부 장관이 됐잖아요. 이 양반이 전국 전주에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선거 자료를 전면적으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 거부하면 형사처벌하겠다까지 했어요. 이제 우리의 승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0년 전에 광복절에는 미국의 도움으로 핵폭탄으로 우리가 해방을 맞았지만 80년이 지난 2025년 8월 15일 광복절은 우리의 힘으로 새로 빛을 찾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 열흘 정도 목사님 따라서 남부 지역을 쭉 다니면서 누구를 떠올렸냐면 반란의 괴수 이재복이라는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이재복이 목사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해방 직후에 온갖 악랄한 짓은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탄 중에 사탄인 것입니다. 그 사탄 중에 사탄들이 지금 용산을 점령하고 있고 여의도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이재복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앞서 제가 어떤 생각하냐, 역사는 가정이 없지만 만약에 이승만 대통령 옆에 같이 전광훈 목사님이 계셨더라면 우리가 이런 비극을 맞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안타까움을 이번 광복절에 천만이 광화문에 모여서 광복을 이룹시다. 자, 보면은 지금 USAID라는 폐쇄 트럼프가 대통령 되자마자 내린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나라 선거 부정의 온 소굴이 되어 있는 이 중앙선관위, 그 산하기관이라 할 수 있는 A웹에 대해서 이 부분이 있는데, 지금 가운데 있는 것처럼 뭐라 했습니까?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부정선거를 끝까지 추격한다. 여기에는 이재명도 예외 없다. 가짜 대통령은 끌어내린다. 그 옆에 보세요. 2022년 시카공항에서 위조 신분증이 무더기로 발견됐어요. 이거 어떻게 했을까요? 대선에 그대로 써먹은 겁니다, 이거. 그럼 미국도 그런데 우리는요, 이 위조 신분증이 미국으로 배달되는데 한국의 대한항공이 이용이 됐습니다. 그럼 이거는 무조건 대한민국 수사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전제 조건, 광복절에 우리가 천만이 모여야 된다, 이런 얘기. 다음. 자, 여기 이재복이라는 인간을 봅니다. 이번에 부산 거쳐서 울산, 그 다음에 포항을 가서, 이 포항이 이재복이라는 이 인간 고향이에요. 그런데 대구 폭동이 얼마나 잔혹했는가는 지금 말하면은 방송이 잘리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너무나 심각한. 그런데 이 이재복이라는 인간이 의학 전문학교에 입학해서 몇 달 만에 자퇴를 했어요. 중요한 것은 대구 폭동에서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시신시의 첫 시작이 바로 대구 폭동인데, 이 대구 폭동을 주도한 자가 바로 이재복입니다. 그러니까 잘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보면 거기 대한민국에서는 좌파들은 친일활동 다 덮입니다. 김대중도 그렇고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우파들은 없는 거를 만들어서 뒤집어 씌웁니다.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다음. 요게 전북 경북의대 건물입니다. 여기에 최모학이라는 자가 있어요. 이 최모학이
학생자치회 회장이었는데 그 당시 코로나 유행 시신을 포르말린으로 닦아가지고 10월 2일 날 들고 나와가지고 경찰이 쏜 총에 죽었다. 이렇게 해서 대구 폭동이 시작된 겁니다. 지금도 똑같은 방법이에요. 다음. 이 사진, 이게 대구 폭동의 사진인데요. 자, 보세요. 큰 사진에 보면 경찰이 지금 폭격을 하기에 총 겨누고 있습니까? 피해 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이걸 좌파들은 여기 얘기를 하느냐? 경찰이 진압을 벌이고 있는 왼쪽에 시군중들이 발포에 쫓기고 있다. 누가 쫓기고 있어요? 경찰이 저 악랄한 시군중한테 쫓기고 있는데 이걸 거꾸로 뒤집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역사를 왜곡합니다. 그 위에 보면은 지금 경찰이 지금 피하고 있는데 주택가를 뒤지면서 주동자 체포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엉터리로 대한민국 역사가 기술되니까 법원에 있는 저 개 같은 판사들이 엉터리로 지금 이 머리에 돌이 아니라 똥이 들어가지고 엉터리로 판결을 내리는 거 알겠습니까? 다음. 요순반란. 그런데 제가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자, 대구 폭동, 제주 4.3, 여순반란, 6.25 그리고 역사 왜곡까지 그 배우는 철저하게 소련입니다. 이 소련 대신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중국이 하고 있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이 시티코프 일기가 발견이 되면서 다 드러났어요. 그 아래쪽에 박헌영의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한 전문을 작성하여 박헌영에게 전달하게 하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남로당 괴수 박헌영한테 소련에서 정확하게 지시를 내리는 겁니다. 그 중간에 보시죠. 김일성과 박헌영을 만나다 남로당을 조직하기로 합의하다. 당의 구성에 대해서 협의하다. 그 중간에 보면 다 나오죠. 누구 몇 명까지 다 소련의 지시대로 그대로 한 겁니다. 오른쪽에 더 놀라운 것은 46년 10월 30일 김일성의 연설물에 논평을 가다. 누가요? 시티코프가. 심지어 내가 수정한 김일성의 연설물 초안을 김일성한테 전달하다. 이런 거를 뭐라 합니까? 꼭두각시 괴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일성을 소련의 괴뢰라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 저 대통령실에 있는 인간은 중국의 괴뢰입니다. 다음. 여기 미국의 USAID 예산, AUF, 중앙선관위, ODA 전부 다 그래요. 다 한결같이 지금 막스 레닌에 빠져있는 국가들 이 예산을 왜 우리 세금으로 지원하느냐 이 말입니다. 미국에서 개발도상국 도와주라고 하는 돈을 빼가지고 이것을 중동, 아프리카 이런 쪽에 저개발국가, 공산국가 성향의 나라들에 지원하고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거 당장 폐쇄! 그래서 폐쇄돼서 지금은 FBI 건물로 쓰이고 있습니다. 머지않아서 우리가 다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할 것입니다. 다음 보세요. 이게 2020년 5월 8일입니다. 여기 딱 그 앞에 이란, 터키, 러시아, 온두라스 쫙 나오죠. 세계 부정선거를 전부 다 어디서? 대한민국 중앙선관위와 관련된 AUF이 지원했다. 그런데 묘하게도 중국의 1:1로하고 겹친다. 이것이 구체적인 자료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보세요. 이재명 후보의 투표단 이거 너무나 많이 알려진 거죠. 여기에 뭐라 했습니까? 선관위에서 이거 조작 아니냐? 조작 아니냐 해서 이거 신고한 사람의 투표권을 박탈했습니다. 선거법 249조에 투표수를 증감한 자는 특히 선관위 직원은 4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뒤에 중간에 보면 남편 신분증으로 선관위
직원이 다시 중복 투표를 했다. 이게 뭡니까? 여자가 남자 투표, 남자 신분증으로 투표할 수 있다면 이건 명백히 부정선거인 것입니다. 다음 보세요. 놀라지 마십시오. 카카오페이에서요, 중국의 알리페이에다가 4천만 명의 개인정보를 중국 알리페이에 넘겼다 이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쓰겠어요? 가짜 신분증 만들어서 부정선거에 쓰는 것일 수 있다, 이렇게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작년 8월 14일 알리페이 어쩌고 하는 거, 카카오페이 암호화, 일반인도 푼다. 당연히 해커들은 마음 놓고 푼다. 그래서 이번에 서버 뭐라 했습니까? 1, 2, 3, 4, 5. 우리는 긴급사태 몇 번에 전화요? 119. 중국은 1, 2, 3, 4, 5입니다. 이재명 선거 구호가 1, 2, 3, 4, 5입니다. 이건 명백히 부정선거인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끌어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합니다. 다음, 투표지가 여행 다녀요. 요즘에는 세상에 투표지가 여행 1박 2일 동안 여행 다녔습니다. 그래서 온 데를 다닙니다. 아까 강릉 얘기했죠. 강릉도 갔다 와, 대전도 갔다가 이렇게 하는데, 자, 내비로 보니까 경주에서 울산 가는 거리 내비로 53분 거리입니다. 그런데 기록에는 뭐라고 하냐, 10분 만에. 부정투표, 부정선거 100%죠. 그죠? 네. 다음, 여기 요게 4.15가 아니고 제가 잘못 썼어요. 6.3 대선이 아닌 바로 앞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될 때 거기 딱 요게 보입니다. 색깔이 두 종류죠. 모든 투표는 투표지가 같은 색이어야 됩니다. 대통령 선거에는 흰색이 써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 흰색 말고 많죠.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느냐, 선관위에서 보관 상태에 따라 변색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 이런 개새끼들이 어디 있습니까? 변색이 어떻게 다 똑같이 나타나시. 이게 명백한 부정선거입니다. 다음, 함흥에서 일어난 사진, 그것도 미국의 문서 보관소에 있는 거를 뭐라고 했느냐, 영암, 전라남도 영암에 군경이 학살한 걸로 바꿔버렸습니다. 요게 빨갱이들의 특성입니다. 다음, 요거는요, 여순반란 때 나무에다가 사람을 묶어놓고 총살을 했어요. 누구를 했을까요? 군인과 경찰들을, 경찰 가족들을. 거기 보면 잘 보면은 투구가 있어요. 경찰 투구, 경찰 모도 있고. 요걸 뭐라고 한겨레 걸레가 얘기를 뭐라고 하냐, 지금 여순 사건 특별법이 필요한지 말한다, 이렇게 왜곡합니다. 다음, 전 목사님이 김대중은 남로당 전남 지부장했다, 요러니까 당장에 고발해가지고서 얼마나 곤욕을 치렀습니까? 명백한 왜곡이고 거짓말 아닙니까? 김대중이 언제 처음 국회의원 됐느냐? 인제 가서 했어요. 1961년 5월 13일. 며칠 전이죠? 5.16? 5.16 3일 전에. 그래서 이 인간은 3일 동안만 국회의원 하다가 간 겁니다. 다음에 김대중이 어떤 인간인가? 거기 군복 입고 있죠? 요게 고등학교 반장할 때 일본 군복 입고 있어요. 오른쪽에 보면 다른 애들은 그냥 일반복 입고 있는데 김대중은 어거지로 일본 군복 입고 자랑스럽게 있습니다. 이런 자가 친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이 인간들은 입만 열면 친일 얘기를 하냐고요. 다음, 여운형. 자, 국회에서 뭐라 합니까? 건국이 언제 됐냐? 그런데 하늘같이 섬기는, 김대중이 하늘같이 섬기는 여운형이 뭘 만들었냐? 건국 준비 만들었어요. 아니, 건국됐으면 건국 준비를 미쳤다고 합니까? 이게 건국준비위원회라는 것이
1948년이 건국이라는 가장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거기 김일성이 여운형 딸을 보살펴 중에 나오네요. 다음. 여운형이가 어느 정도 애맥이 있는가, 친일 매국을 했는가, 그거를 이재명이 뭐랍니까? 이승만은 친일 매국의 아버지. 여기다 싹 바꾸면은 여운형, 그리고 김대중. 다음. 황군 감사 결의문, 일본군의 감사 결의문, 여기에 여운형 이름 딱 있죠. 다음. 어느 정도냐? 책까지 썼어요. 학도 출진보, 1944년 2월 발행, 2천만 동포의 호소함. 일본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학도병으로 가라. 이게 여운형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총독을 비롯해서 친일 언론 매체에서 뭐라냐, 여운형 씨 마침내 일어나다. 뭐로? 친일 활동을 위해서.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2,500만 동포와 고난을 같이 하고 조선을 위해서, 일본을 위해서, 대동아를 위해서 미력이지만 전부로 여생을 바치겠다. 맹세. 요게 여운형입니다. 이런 인간을 하늘같이 섬긴 자가 김대중이고, 김대중은 건국준비위원회 전남 지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이재복은 경상북도 지부장을 했습니다. 다음. 그런데 요즘에 소광석이 자꾸 떠오른다고요. 소광석. 이 사람 본관이 아마도 쌀만 먹은 소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재명 그랬죠. 다음. 평양 봉수교회 가서 지금 연설했다고 자랑합니다. 설교했다고 자랑합니다. 평양 봉수교회는, 이 교회는 그냥 절대로 연설 못합니다. 설교 못합니다. 반드시 조선노동당에 돈을 바쳐야 된다. 다음. 여기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곧 김일성 주석이다, 과학시대의 부활을 안 믿는다. 요게 봉수교회의 전도사 말입니다. 여기 가서 설교를 했다고 자랑하는 소광석 이 인간이 제대로 된 인간이겠습니까? 다음. 딘 소장은 5달러 받고 군정 책임자 딘 소장을 한국 농민, 전라북도 농민이 5달러 받고 팔아넘겼어요. 다음. 그리고 왜 이걸 아느냐? 제 선친이 그 딘 소장의 통역관을 했기 때문입니다. 가운데 딱 보이죠? 저같이 생긴 사람. 이분이 제 선친입니다. 다음.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계 부정선거에 소홀히 된 한국이 이제 2025년 8월 15일 광복절에 국민저항권 발동 1000만 국민대회를 통해서 세계 문명사적 전환의 메카로 대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됩니다. 내가 해야 합니다. 이것이 3.1운동처럼 세계 역사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함께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